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야, 김정은이가 아무도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이 측근 경호 인력을 완전히 규정을 바꿔서 싹 다 바꿨는데 그 규정이 아주 묘합니다. 그런데 그 바꾼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상황,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김정은의 공중에 붕 뜬 상황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제가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점입강경 상태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권력투쟁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죠. 올 들어서 벌써 3번 쏘았는데 정말 큰일 날 것 같죠. 어쨌든 북한 내부 권력투쟁 상황 알려드리겠고, 이 정부 여당이 특정 지역만을 편애하는 이런 상황, 너무나 추악한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대란이 지속되며 국가 전략 자원으로서의 반도체의 중요성과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이 정치권의 발목 잡기로 3년째 멈추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건설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사업 발표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양대 반도체 공룡인 SK 하이닉스가 협력사들과 손잡고 126만 평 부지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120조 원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인데요.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2월 발표되어 이미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사업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의 발목 잡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일명 반도체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글로벌 반도체 위기에 적극 대처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안 초안 당시 업계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반도체 분야 27개 부문 43개 규제 완화 건의와 세제 혜택은 최종 안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대신 여당은 수도권에만 산업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들어 반도체 공장의 특정 지역 건립을 요구하는 한편 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 연구를 위한 학과 정원 증원을 특정 지역 지방대로 옮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도권인 용인시에 들어설 예정이던 반도체 공장은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집중적인 국비 지원과 대규모 인프라, 에너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이 특정 지역은 이미 지역 특화 일자리라며 타 지역의 자동차 공장을 빼앗고 꿈의 직장인 공기업 입사가 용이한 대학과 공공의대가 설립되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을 위한 국가 전체의 발목 잡는 자들, 선거를 통해 반드시 정치판에서 몰아내고 배임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추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반도체가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그 당내 특위까지 해서 삼성전자 출신의 양양자를 위원장으로 해놓고 온갖 법안 다 만들더니 정작 그 법안을 통과하는 그 마지막에는 이 업계가 요구한 규제 또 지원법 이런 건 전부 삭제하고, 야 니들 열심히 해. 그렇지만 지원은 안 해주고 규제는 안 풀어. 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니들은 재벌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가 그때만 해도 투자를 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지금 이 정도까지 위기가 안 와 있죠. 그런데 3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고속도로 많이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기도 이천에 있죠.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많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경기도 용인에 처인구에 이렇게 조금 용인치고는 조금 한적한 곳에 120만 평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또 협력업체들 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도시 겸 공장을 산업 클러스터,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정부와 여당이 발목을 잡는다. 그 이유는 너무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은 안 된다. 지방으로 옮겨라. 자, 그럼 정부와 여당,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방이 어디입니까? 영남이겠습니까? 영남에 여당 인사들 많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특정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특정 지역에 이거 옮겨라. 그리고 지금 수도권 아주 그 고위 학교에
이 반도체학과 정원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그 정원 증설하지 말고 그 특정 지역에 지방대에 학과 증설해서 거기서 인력 뽑아라 라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3년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있고, 그리고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 기흥 그리고 화성 동탄 뭐 이런 지역에 또 걸쳐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 또 수원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어떤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정말 뭐 부인할 수 없게도 우수 인력 이 지역에 많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지방으로 가면 우수 인력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우리 현실에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야 니들 여기 남아 있어. 그거는 공공기업이 할 일이고 사기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기업은 그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야 되죠. 그래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니까. 근데 사기업을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거, 이게 그야말로 공산사회주의,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니들이 가고 싶은 지방으로 가, 이게 아니고 지방으로 가, 지방으로, 우덜란드로 가, 저짝으로 가, 이 짝으로 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안 그래도 대학 정원, 대학에 갈 학생들이 적어져서 일부 지방대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이런 형편인데, 또 대학을 만들어서 한전 대학을 만들어서 한전에는 무조건 갈 수 있도록 그걸 또 그 짝 동네에다가 만들고, 또 이 시민단체 추천을 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지방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또 그들 아닙니까? 추천하면 의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민이처럼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의대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야 형님아 동생아 우리 애 좀 적어줘 하면 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지금 만들어 놓고 그쪽에다가, 거기다가 이제는 이런 반도체 회사까지도 야 니들 그 사람 많이 뽑지 갖고 와 일로 라는 이런 자들, 정말 야,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서 뭐 자동차 하나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리고 이런 상황 벌어지고 있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정말 때려잡아야 될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점입 가경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전격 해임된 장정남 사회안전상의 숙청 배경에 조용원 등 당내 정치 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전격 경질된 장정남 사회안전상이 당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태만한 모습을 보여 교체당했다고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1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사회안전군을 완전한 군사 조직으로 만들어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하라는 것이 당의 과업인데, 여기에서 태만을 보인 것이 기본 교체 이유라면서 최근 당이 유사시 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군 편제와 전투기술 자재를 보강하고 이를 체득시키라는 과업을 줬으나 장정남이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쫓겨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정남은 김정일 시대부터 성장해온 군부 인사인데요. 김정일 시절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일대를 관할하는 핵심 요직인 1군단장으로 재직하다가 김정일이 사망하고 약 1년이 지난 뒤에 군부 강경파의 대부 중의 하나였던 김격식의 뒤를 이어 인민무력부장으로 전격 발탁됐던 인물입니다. 그는 진급과 강등을 거듭하며 외곽을 맴돌다가 지난해 9월 당 8기 3차 정치국 회의에서 사회안전상 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전격 발탁되는데요. 지난 10월 평안북도 대광군의 군수공장 폭발 사고 당시 사회안전군을 투입하라는 당의 명령을 받고도 개인적 사유로 명령을 거부하고 잠적해 당 내부에서 집중적인 성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안전상 교체가 군부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장정남을 밀어내고 군 출신이지만 당과 가까운 리태섭을 사회안전군 수장 자리에 앉혀 민간 무력으로 군을 견제하려는 조용원 계파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과 군의 권력투쟁, 갈수록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장정남이라고 있습니다. 인민무력부장을 했는데 인민무력부장 하면서 대장을 달았다가 그리고는 뭐 어떤 이유로 쫓겨났는데 대좌까지 떨어졌어요. 대좌. 대장 밑에 상장, 그 밑에 중장, 소장.
여기가 우리로 치면 장군, 북한은 장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대좌, 우리로 치면 대령. 우리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갑자기 대령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침을 거듭하던 사람인데 작년 9월에 갑자기 사회안전상 우리로 치면 경찰청장에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완전히 화려하게 등판했는데 이때 이제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사회안전상, 그러니까 사법권을 가지고 또 무력을 가지고 있죠. 경찰 무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 그리고 이 사회안전부는 당의 통제를 받는 기구인데 여기에 군 인사를 집어넣어서, 그것도 군부 강경파 인사를 집어넣어서 군의 입김이 통하도록 이렇게 만들려는 보석이 불과 몇 달 만에 권력투쟁 상황에서 조용원 쪽의 이 당 세력이 왜 우리 당 권력에 군 인사가 들어와 있냐, 이건 안 된다 해서 쫓아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리태석, 뭐 군인이라고 해서 전부 박정천이나 이런 군부 인사에게 줄 선 건 아니겠죠. 일부 인사들, 자기에게 줄 선 그런 사람 중에 리태석, 여기는 5군 단장입니다. 그전에는 7군 단장을 했고, 그를 지금 사회안전상에 앉혀서 이 경찰 병력을 완전히 민간 무력으로 해서 제2군으로 나치의 무장친위대처럼 그렇게 해서 당을 보유하고, 혹시나 저기 이 군부들이 역심을 품고 평양으로 들어오려 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또 그런 기도를 사전에 탐지하는 이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군부 강경파 인사인 장정남을 쫓아내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힌 게 아니냐라는 지금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대로 북한이 지금 이러다가 내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북한 급변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 북한 급변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힘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가 뭐가 좀 기울어질 것 같으면 기울어진 측에서 참을 수 없어, 바로 그냥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곧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를 최근접거리에서 경호하는 김정은 직속 호위부대, 이른바 제974군 부대가 최근 부대원 선발 지침을 바꿨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 아무래도 정말 많이 불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974군 부대 호위대원 선발 대상 기준 표징을 전격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출신 성분 우수 자원이 아닌 지방 농민과 노동자와 같은 하층민 자녀를 호위대원으로 뽑기 시작했다고 데일리 NK가 1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1급 비밀 자료인 호위대원 선발 대상 기준 표징에 따르면 당국은 호위대원 선발의 첫 번째 조건으로 평양을 제외한 각 도와 시, 군의 고급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특목고와 유사한 1중학교 학생 위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침을 정했습니다. 출신 성분 역시 평양이 아닌 각 지방의 노동자와 농민, 군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주민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침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그동안 평양에 거주하는 고급 엘리트 계층의 자녀들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만 뽑았던 과거의 지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호위대원은 육탄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날라리에 물든 간부집 자녀들이 과연 목숨을 바치겠냐 라며 시골의 순결하고 똑똑한 인물, 특히 절대적 숭배심과 결사옹위의 사상적 각오를 가진 자를 호위대원으로 뽑는 것이다 라고 지침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골의 민심이 김정은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최근 김정은은 도시는 물론 시골에서도 각종 세외 부담을 부과하고 수렵과 땔감 채취 등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물론 특산물을 채취해서 평양에 바치게 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지시들을 내려 시골 주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러한 결정은 가까이 있는 권력층조차 믿지 못하는 김정은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뽑은 시골 출신 호위대원 중에 역사를 뒤집을 만한 거사를 저지를 위인이 하나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판문점 회담할 때 이렇게 차량 옆에 V자로 막 뛰어오던 이 사람들, 974 호위부대, 이 중에서 이들은 근접 호위하는 이들은 100명씩 한 조가 돼서 두 조, 그러니까 200명 교대로 하는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974
호위 부대는 사단급이 한 2개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총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5과는 이 정규사단인데 여기는 이 평양 지역을 경호하는 부대, 그리고 16과가 있어요. 16과는 각 지역의 특과를 경호하는 부대. 뭐 이렇게 해서 호위사령부와는 완전히 별개의 지휘 통제 조직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김정은을 호위하는 부대입니다. 이 조직 체계상 이들이 호위사령부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지근거리에 있는 이런 자들을 갑자기 다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 뽑는 사람들을 야, 평양 안 돼. 농촌에서 뽑아. 농촌에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명분은 뭐 날라리 문화에 물든 저런 뭐 호의호식하고 큰 자들이 뭘 목숨을 던지겠냐라는 건데 이 평양에 있는 고위층 자제들, 북한 말로 토대가 좋은 자제들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 나가 아니고 다른 자에게, 예를 들면 조용원에게, 예를 들면 박정천에게 줄을 선 놈들이 천지로 있을 텐데 그 놈들을 어떻게 믿냐? 한 놈만 그 중에서 있어도 나에게 뭔가 쇳덩어리가 날아올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아주 멀리 자기 집안에 높은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뭔가 반대 세력하고는 줄이 다 있을 리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뽑아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요즘 뭐 제가 매일 알려드리지만 퇴비 패스해서 퇴비 1인당 500kg씩 모아와 또 뭐 분토 패스 해서 여성들에게 하루에 100kg씩 똥하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매일 가져와. 약초 패스 또 뭐 퇴비 다 만들어 바쳤더니 또 약초 갖고 와. 그리고 밤 주워 먹지 말고 평양으로 갖다 바쳐. 추워서 땔감 하려고 했더니 산에 못 들어가. 산에 땔감 뭐 조림해야 되니까 안 돼. 배고파서 또 그 물고기 잡으려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잡지 마. 이러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명령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이 시골에서 인심이 좋겠습니까? 때려 죽일 자로 인식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뭐 이 200명 중에서 뭐 전부 다 분노를 치를 떨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완장 채워주면 갑자기 뭐 충성심 돌변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런데 한 명이라도 완전히 그냥 이 분노의 치를 떨고 혹시나 자기 아는 사람 중에서 이 김정은의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 때문에 곤혹을 당하거나 죽었던 사람이 있다면 복수를 위해서 뭔가 쇳덩어리를 한번 날릴 수 있는 그런 열사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북한이, 김정은이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께 미군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미사일 쏘고 있죠. 아마 점점 더 강대강으로 비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기쁘기 이르기 없죠. 북한이 2월 16일 광명성절쯤 해서 ICBM이라도 한 방 쏴주면 베이징 올림픽 완전히 그냥 파토나는 것이고 진짜로 미국이 제대로 한번 군사 옵션 가동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반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김정은 계속 희한한 방향으로 화이팅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